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AI의 API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고 블로그를 배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픈AI는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챗GPT로 유명하죠. 챗GPT 웹사이트로 와서 메시지로 입력을 하면은 얘가 텍스트 제너레이션, 즉 글을 작성해 줍니다. 이 기능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해볼 거는 파이썬 코드로 요거를 좀 자동화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자동으로 발행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작성해 놓으면 웹사이트로 작성을 했을 때보다 자동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이번에 발행할 주제는 Top 10 Restaurants You Must Visit When Traveling to City. 그러니까 뉴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티를 넣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도시명만 바꿔주시면 그 도시명에 따라서 챗 GPT가 줄줄이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단시간 안에 여러 개의 글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오픈AI의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beta.openai.com에 회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로그인까지 하시면은 이제 이러한 화면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퍼소널의 View API Keys에 보시면은 여기에 Create New Secret Key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가지고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발행된 키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행을 하신 다음에 키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openai.api 키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I 키를 생성한 다음에 원래는 요거를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키를 발급받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리 트라이얼 유세지를 주더라고요. 18달러 정도를 줍니다. 근데 제가 꽤 많이 테스트했는데도 0.34달러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기에는 꽤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프리 트라이얼 주니까 요거를 활용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픈AI를 파이썬 코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pip install openAI를 사전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주석을 해제를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픈AI를 임포트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키 세팅한 거를 openai.api 키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행하고 싶은 블로그 글에 대한 주제와 카테고리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10개의 레스토랑을 추천하는 블로그 글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시티 부분을 지금 변수화해서 넣고 있는데 나중에 자동화를 할 때 도시를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뉴욕, 상하이, 베를린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쭉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순식간에 여러 개의 블로그 포스팅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시티에 뉴욕으로 설정을 해보겠고요. 토픽에다가는 요 뉴욕을 넣어서 생성을 해보면 제가 작성한 토픽은 요거입니다. 요게 바로 제가 앞으로 생성할 블로그 포스팅의 타이틀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프롬프트의 틀을 어느 정도 잡아놨어요. 요거는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작성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쭉 적어봤어요. 번역본을 여기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토픽 부분만 제가 작성한 토픽을 이렇게 변수 형태로 넣어주는 거 요것만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레스토랑 추천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 블로그를 발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번역기를 돌리셔서 요 나온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레스토랑 추천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시사항에 보시면은 이제 마크다운 포맷으로 작성을 해주고 토픽에 맞는 블로그 글을 생성해 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볼드체나 기울임체 적용을 해주고 그리고 레스토랑의 주소와 메뉴 추천, 그 밖에 유용한 정보들, 예를 들면 상점이 여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닫는 시간을 포함해 달라라고 세부사항에다가 넣었습니다. 10분을 넘지 않도록 그러한 길이로 만들어주고요. 제 블로그를 읽는 타겟은 20살에서 40살까지 타겟을 잡아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시태그를 추가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전체 블로그에 대한 요약글을 맨 처음에다가 넣어주라라는 지시문도 넣었어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 지시문을 생성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함수를 실행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함수 안에다가 제가 작성한 주제, 타이틀과 그 다음에 세부 지시사항을 이렇게 넣고 생성을 합니다. 자, 요거 실행을 하면은 생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쭉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레스토랑 추천을 10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맨 끝에다가 해시태그도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해시태그를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보면은 regular expression, 즉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해시태그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해 주시면 요 블로그 글 안에서 사용된 해시태그들이 쭉 추출이 되고요. 제가 이 해시태그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이제 블로그에 태깅을 할 겁니다. 태그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추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코드를 실행해 주시면은 태그로 넣을 단어들만 이렇게 뽑아냈고요. 요거를 태그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뽑아내는 거고 요 샵 띄고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불필요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태그 형태로 요 안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마크다운 형식의 블로그 글 생성을 할 때 저희가 블로그의 상단에다가 이렇게 헤더를 넣잖아요. 여기도 예시를 보시면은 요 상단에 이런 식으로 헤더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헤더를 추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헤더가 생성이 된 건데요. 나머지 옵션은 제가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배포할 때 쓰는 옵션이고요. 타이틀 부분에 저희가 작성한 타이틀이 들어갔고, 카테고리는 여행 카테고리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제가 해시태그에서 추출한 태그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머지 설정은 제가 기본으로 블로그에서 적용하는 설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줄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간혹 보니까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타이틀을 한 번 더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줄을 제거하는 코드를 추가적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바디 생성을 한 다음에 최종 아웃풋을 생성하게 되면은 제가 블로그 작성을 할 때 넣는 헤더와 인트로덕션이 들어가고 레스토랑 추천 10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컨클루전 들어가고 해시태그로 완성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블로그 글에 보면은 이 레스토랑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고 어떠한 메뉴가 유명한지 이렇게 글 안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보시면은 레스토랑의 주소와 메뉴 추천과 오프닝 앤 클로징 아워스까지 포함해 달라라고 지시사항에 넣어놨는데 그거에 맞게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내려보면 이제 이 작성한 글을 저희가 블로그 형식으로 배포를 해줘야겠죠. 배포를 하려면은 마크다운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한 글들을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코드는 뭐냐면 일단 어제 일자를 생성해주는 코드예요. 제가 오늘 날짜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가끔 날짜 때문에 안 맞아서 블로그 배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하게 어제 날짜로 배포를 하도록 이렇게 어제 날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 스트링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파일명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날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글의 첫째 단에는 4개의 연도와 월과 일이 위치를 하고 있죠. 요거를 처리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다가는 이제 타이틀을 가져와서 전부 다 소문자화를 한 다음에 이제 빼기자를 넣어서 공백 없이 생성해 주는 겁니다. 파일 이름을 생성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날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제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파일명을 생성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파일명을 생성해 주면 앞으로 URL이 겹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생성한 블로그를 마지막으로 GitHub 페이지스 경로에다가 복사만 해주면 됩니다. 이 복사를 하기 전에 제 블로그,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도 여행 관련된 글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샘플 예제들만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블로그 디렉토리는 뭐냐면 teddynote.github.io라는 요 블로그, 요 루트 폴더의 디렉토리 경로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루트 폴더 안에 있는 언더바 포스트 안에다가 블로그 글을 배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디렉토리를 teddynote.github.io 폴더 밑에 있는 언더바 포스트 폴더로 절대 경로를 잡아줬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포스트 폴더가 위치한 경로를 절대 경로를 찾아서 여기다가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파일 이름 생성을 해줄 건데요. 파일 이름 생성 부분에서는 제가 이전에 지정을 해줬던 블로그 디렉토리와 제가 생성한 파일 이름 있죠. 요 이름을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블로그를 저장할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일을 열어서 제가 작성한 콘텐츠들을 쭉 쓰기를 하고요. 저장하고 마치면 끝납니다. 자, 이걸 실행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오픈AI의 도움을 받아서 글 작성을 하고요. 저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와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포스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잘 들어와 있고요. 인트로덕션 글이 들어가 있고 10개의 레스토랑 추천과 함께 각각의 레스토랑의 주소와 여는 시간, 닫는 시간, 그 다음에 유명한 메뉴 추천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10개의 레스토랑 추천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클로징 멘트까지 들어가 있고 끄트머리에 보면은 태그도 잡혀있죠. 이 태그를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해시태그들을 쭉 가져다가 여기다가 태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태깅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왼쪽에 태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로 바로 또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오픈AI의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한번 발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스 코드를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만의 블로그를 완성해 보시고요. 이렇게 자동화로 연결까지도 충분히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양한 도시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고 자동화를 해볼 예정이에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도시도 영어로 넣어보고 얼마나 잘 추천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오픈AI API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튜토리얼을 진행해 봤습니다.